안녕하세요. 이태희 강사입니다. 네, 이번 시간부터 저와 함께 문제 해결 능력을 같이 보시게 됐는데요. 문제 해결 능력이 저희가 봤을 때는 어떤 문제를 제시해주고 그걸 어떻게 해결할지 조금 더 최선의 방향을 찾는 형태의 문제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요. 어떤 상황 형태가 많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상황 등을 어떻게 대처할지를 조금 미리미리 문제로서 많이 확인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간단한 이론이 있기 때문에 이론 먼저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문제 해결 능력이기 때문에 문제가 제시돼야 되겠죠. 네, 문제를 보시면 원활한 업무 수행을 하기 위해 해결해야 하는 질문이나 의논 대상이다. 어떤 상황이 문제가 되는 거겠죠. 그런 문제가 되는 상황이 발생했을 때 그걸 어떻게 하면 조금 더 나은 상황으로 바꿀 수 있을까? 아니면 그 문제를 어떻게 하면 타개에서 좋은 방향으로 쭉 나갈 수 있을까? 이런 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보는 거고요. 그런데 그 문제가 왜 생겼는지를 확인을 해야겠죠. 그게 문제점인데 문제의 근본 원인이 되는 사항으로 문제 해결에 필요한 열쇠인 핵심 상황이다. 왜냐하면 그 문제가 이 문제점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그 당시만 해결한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겠죠. 근본적인 거를 없애야지만 문제가 해결되는 거기 때문에 문제와 문제점의 차이를 어느 정도는 알고 넘어가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문제의 분류는요, 저희가 이제 크게 두 개로 나누게 되는데요. 창의적 문제와 분석적 문제가 나오게 됩니다. 이걸 꼭 알아야 되나? 그건 아닙니다. 꼭 얘는 창의적 문제구나, 얘는 분석적 문제구나, 그렇게 꼭 구분을 하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요게 조금 창의적, 말 그대로 조금 미래지향적, 앞서 나가는 형태의 문제라면 분석적인 문제는 주어진 내용을 갖고 저희가 판단하는 거겠죠. 이런 자료가 있는데 좀 더 개선되거나 이런 문제점을 좀 보완하자라고 하는 게 분석적이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한번 간단하게 읽어보시면 문제 제시 방법은요, 현재 문제가 없더라도 보다 나은 방법을 찾기 위한 문제 탐구로 문제 자체가 명확하진 않음. 그러니까 저희가 생각하는 거 말대로 그대로입니다. 창의적이기 때문에 앞서 조금 더 저희가 조금 발전하기 위한 방법이기 때문에 문제점이 지금 없는 상황이겠죠. 그러므로 문제 자체가 딱 정해져 있지는 않아 보입니다. 그에 반대로 분석적인 것은 현재의 문제점이나 미래의 문제로 예견되는 거, 문제가 보인다는 거겠죠? 잘못되는 부분이. 그게 문제 탐구로 문제 자체가 정확하게 나오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창의적 문제보다는 분석적 문제가 조금 더 쉬운 유형이 될 수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해결 방법은 창의력에 의한 많은 아이디어를 작성을 통해서 하고요.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데 이제 특징만 조금 짚고 넘어가 주신다면 주관적, 직관적, 감각적, 정성적, 그리고 개별적, 특수적이다라는 것과 분석적 같은 경우는 객관적, 논리적, 이성적, 정량적, 일반적, 공통성이다. 결국 창의적과 분석적 약간 반대의 개념으로 저희가 접근하면 되겠다라고만 읽고 넘어가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문제 유형인데요. 문제 유형 같은 경우는 여기 부분은 그냥 한번 이런 식의 형태구나 라는 것만 읽어 주시고 넘어가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형태 저희 원인 지향적, 목표 지향적을 보신다면 기본적으로 현재를 중심으로 저희가 상황이 어떤지를 판단하는 거겠죠. 그리고 개선 문제와 강화 문제가 나오게 되고요. 그리고 목표 지향적, 미래 지향적으로 저희가 봤을 때 개발 문제, 달성 문제, 그리고 원인 지향, 과거를 저희가 한번 확인해서 이탈 문제, 미달 문제 이런 형태가 나온다. 이거 같은 경우는 여기 있는 저희가 나와 있는 요약해 놓은 거가 문제 나오는 게 아니라 이런 형태들의 문제들이 있다 라는 걸 좀 보여드리고자 정리해 놓은 거기 때문에요. 이런 문제 형태들이구나, 요렇게 이름을 지어놨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이 나올 수 있겠구나 란 생각해 주시고 넘어가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문제 해결입니다. 어떻게 보면 여기서부터가 이제 본격적이겠죠. 왜냐면 앞서서는 문제가 어떤 종류들이 있을 거예요 라고 얘기를 해드렸다면 이제부터는
어떻게 문제를 풀어야 될지를 저희가 조금 정리해 놓은 건데요. 문제 해결이라고 하는 건요. 목표와 현상을 분석하고 이 분석 결과를 토대로 주요 과제를 돌출하며 바람직한 상태나 기대되는 결과가 나타나도록 최적의 해결안을 찾아 실행 평가하는 활동을 말한다. 다 알고 있는 내용이죠. 결국엔 문제가 생겼다면 그 문제를 얼마만큼 이상적이고 좋게 타개하겠냐, 그걸 물어보는 게 문제 해결의 정의다. 아마 이걸 보시지 않더라도 다 아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랬을 때 이제 문제 해결의 기본 요소인데요. 기본적으로 여기 이렇게 종류가 이렇게 나와 있다면 저희가 기본 문제 형태로도 많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어느 정도는 알고 넘어가 주시는 게 좋겠는데요. 체계적인 교육 훈련이 필요하고있고요. 그리고 문제 해결 방법에 대한 다양한 지식이 있다면 훨씬 더 좋겠죠. 그리고 문제 관련 지식에 대한 가용성, 그게 적용이 될지 안 될지 너무 미래지향적으로 생각하는 거는 좀 안 되겠죠. 현실성 있게 확인을 해야 되겠고요. 문제 해결자의 도전 의식과 끈기, 왜냐하면 꾸준히 해야 되는지와 저희가 얼마만큼의 노력을 해야 되는지를 판단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겠고, 문제에 대한 체계적인 접근도 필요하겠다. 여기 부분 같은 경우는 기본 요소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정리를 하고 외워주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문제 해결 시 필요한 사고인데요. 뭐 여기 부분은요. 기본적으로 당연히 전략적 사고, 그리고 분석적 사고, 발상의 전환, 그리고 내 외부 자원의 효율적인 활용인데요. 여기서 봤을 때 발상의 전환이 꼭 필요한 이유가 현재 상황이 타개를 못했다는 거는 계속 똑같은 반복적인 행동을 했기 때문인 거죠. 그러므로 그 이외에 좀 더 다른 부분을 조금 접목시켜야 되기 때문에 발상의 전환이 좀 필요하고요. 나머지는 문제 해결에 필요할 것 같은 내용들이기 때문에 한번 읽어봐 주시면 좋겠고, 여기 4개는 웬만하면 꼭 외워주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문제가 선지가 4개가 아주 좋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4개나 아까 앞서 했던 그런 형태 같은 경우는 기본 문제로 저희가 이제 어떻게 보면 알면 풀고 모르면 못 푸는 그런 형태의 문제들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나왔을 때 놓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문제 해결 시 장애 요인인데요. 뭐 이거 문제 같은 경우는 내용을 그냥 한번 전체적으로 읽어봐 주시면 좋겠고요. 중요한 거는 저희가 이제 기역 니은, 디귿 리을로 적어놓은 그 좀 타이틀만 좀 봐주시면 좋겠는데, 문제를 철저히 분석하지 않는 경우 당연한 거겠죠. 문제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면 엉뚱한 결과가 나오거나 엉뚱한 답이 나온다는 거는 뭐 수험생 분들과 저도 다 알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문제를 철저히 분석하지 않는 경우가 있겠고요. 그리고 고정관념에 얽매이는 경우입니다.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딱 정해진 틀에만 생각하는 경우입니다. 그러면 더 나아가기가 힘들겠죠. 해결 방안을 찾기가 어렵겠죠. 그러므로 고정관념에 얽매이는 경우, 그리고 쉽게 떠오르는 단순한 정보와 의지하는 경우. 간단히 얘기해서 만약에 저도 생각하고 다른 사람들도 생각하고 모든 사람들이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아이템을 갖고 뭐 장사를 한다라고 하면 뭐 망하기 딱 좋겠죠. 막.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쉽게 떠오르거나 다른 사람들도 다 생각할 수 있는 경우라면 거의 대부분 해봤겠죠. 그러므로 그 이상의 생각을 조금 더 해야 될 거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너무 많은 자료를 수집하려고 노력하는 경우인데요. 이거 같은 경우는 자료는 당연히 많으면 좋겠죠. 근데 많으면 좋긴 하지만 자신이 소화시킬 정도의 자료만 있는 게 좋습니다. 너무 광범위하다면 제가 생각하는 초점과 가고 싶은 길과 다른 길로 갈 수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봤을 때 너무 많은 자료가 있다는 것도 그렇게 좋은 거는 아니다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기역, 니은, 디귿, 리을을 저희가 확인만 하고 넘어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문제 해결 방법인데요. 네, 문제 해결 방법은 총 세 가지가 있습니다. 총 세 가지가 있는데 네, 소프트 어프로치에 의한 문제 해결입니다. 대부분의 기업에서 많이 하고 있는 방법이죠. 거의 대부분입니다. 대부분에서 하고 있고요. 직접적으로 얘기해 주는 게 아니라 저희가 조금 돌려서 얘기해 주는 거죠. 네. 직접 다이렉트로 하는 게 아니라 좀 돌려서 얘기해 주는 형태로서 시사 또는 암시를 통하여 의사를 전달하고 감정을 서로 통하게 함으로써 문제 해결을 도모하는 방법이다. 그러면 이 문제 같은 경우는요. 조금 저와 회의를 하거나 토론을 하는 사람이 마음이 맞는다면 조금 좋은 형태의 저희의 문제 해결 방법인데요. 그러지 않고서는 조금 힘들 수가 있겠죠. 네. 코디네이터는 결론을 미리 머릿속에 그려가면서 권위나 공감에 의지하여 의견을 중재하고 타협과 조정을 통해 해결을 도모해야 된다. 중요한 건 결론이 애매하게 끝나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죠. 이게 중요한 포인트죠. 좋긴 하지만 저희가 직설적으로 얘기하지 않고 돌려서 말하는 거기 때문에 서로 다 좋긴 하지만 최종적으로 결과물이 나오기가 조금 힘듭니다. 왜냐하면 어떤 문제인지도 저희가 다 두루두루 얘기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서로 자기가 원하는 걸 얘기하거나 발표하는 게 아니라 다 돌려서 얘기하기 때문에 그렇게 좋은 결과물을 갖기가 조금 힘들다라고 볼 수 있겠고, 그래서 있는 게 하드 어프로치에 의한 문제 해결인데요. 말 그대로 하드는 직설적으로 다이렉트로 얘기하는 거죠. 네. 서로의 생각을 직설적으로 주장하고 논쟁이나 협상을 통해 서로의 의견을 조정하는 방법. 제가 원하는 게 이거다. 그러니까 이 정도를 해줘라. 혹은 네가 이걸 원한다면 내가 그걸 해줄 테니 이것도 해줘라. 이렇게 조건, 협상을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훨씬 더 좋은 결과물을 낼 수 있겠습니다. 앞에서 했던 소프트 어프로치보다는 좋은 결과물을 만들 수 있긴 하지만 저희가 마저 읽어본다면 사실과 원칙에 근거한 토론으로 해결해야 되고요. 구성원들에게 지도와 설득을 하고 전원이 합의하는 일치점을 찾도록 노력해야 되는데 문제점은요. 합리적이긴 하지만요. 창조적인 아이디어나 높은 만족감을 이끌어내기는 어렵다. 왜냐하면 창조적이려면 저희가 두루두루 많은 의견을 들어보고 서로의 생각을 공유하면서 많은 생각을 해야 되는데 여기서는 자기의 생각을 기준으로 그거를 얘기하고 타협하는 형태의 문제 해결 방법이기 때문에 저희가 조금 이상적인 미래지향적인 결과물을 얻기에는 조금 더 힘들겠죠. 왜냐하면 저희가 이제 원하는 걸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현재 시점에 좀 안주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결과물을 낼 수 있어서 합리적인 거나 창조적인 합리적이긴 하지만 창조적인 형태의 결과물을 얻기는 어렵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다음 거는요. 이제 퍼실리테이션에 의한 문제 해결인데요. 촉진을 의미하며 어떤 그룹이나 집단의 의사결정을 잘 하도록 도와주는 일을 의미한다. 어떻게 보면 저희가 이제 중간 정도의 개념이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조직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지 주제와 공감을 도와주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고요. 깊이 있는 대화를 통해 문제점을 이해하고 이렇게 쭉 읽어주시면 좋겠는데 항상 장점도 중요하지만 단점이 더 부각이 많이 되죠. 단점을 꼭 확인해 주셔야 되겠는데 코디네이터가 합의점이나 줄거리를 준비해 놓고 예정대로 결론을 돌출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왜냐하면 좀 그쪽 방향으로 갈 수 있게 유도를 하는 거겠죠. 그렇기 때문에 짜여진 각본에 맞춰서 가는 형태로 갈 수 있어서 그것만 주의한다면 좋은 문제 해결 방법이라 이렇게 볼 수 있어서 총 3가지의 문제 해결 방법이 저희가 구분되어질 수 있다. 이렇게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사고력입니다. 이제 생각하는 거겠죠. 네, 사고력인데요. 첫 번째가 이제 창의적 사고인데요. 창의적 사고는요. 알고 있는 경험과 지식을 해체하고
새로운 정보로 결합함으로써 가치 있고 참신한 아이디어를 산출하는 사고를 말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경험과 지식을 아예 배제하고는 그걸 아예 없이 생각하기는 힘듭니다. 어쨌든 저희가 창의적이라고 하려고 한다고 해도 기본적인 경험과 지식이 있다면 그것보다 조금 더 나은, 조금 더 한 단계, 두 단계 더 발전한 생각을 해야 되는 거지 이상적으로만 가면 안 된다는 거 우선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특징을 보시면 특징 꼭 알고 계셔야 되겠죠. 정보와 정보의 조합이다. 왜냐하면 제가 알고 있는 정보에 한해서 나올 수 있는 결과물이 있지만 또 다른 정보들과 결합하면 그 이상의 더 좋은 결과물이 나올 수 있겠죠. 그러므로 정보와 정보의 조합이다. 그리고 사회나 개인에게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 당연하겠죠. 그리고 창조적인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창의적 사고의 특징이 있다라고 보시면 좋겠고요. 네. 방법으로는 총 3가지가 있습니다. 자유연상법이라고 하면 어떤 생각에서 다른 생각을 계속하여 떠올리는 작용을 통해 어떤 주제에 대하여 생각나는 것을 열거해 나가는 발산적 사고의 방법입니다. 한마디로 어떤 주제를 툭 던져놓고 그거에 대해서 계속해서 생각하면서 연결고리를 만들며 생각을 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강제연상법은요. 각종 힌트를 강제적으로 연결지어서 발생하는 방법. 전혀 연관이 되어 있지 않은 것도 한번 결합해서 생각해 보는 거죠. 그렇다가 보면 조금 더 나은 방향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저희가 돌출해내고 싶기 때문에 강제연상법이다 라고 말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비교발상법인데요. 주제와 본질적으로 비슷한 거를 힌트로 하여 새로운 아이디어를 얻는 방법. 저희가 하나의 예를 주고요. 그 예에 대해서 비슷한, 유사한 내용의 좋은 결과를 얻도록 노력하는 방법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총 3가지의 방법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에 따라서 이제 다음으로 나온 게 논리적 사고입니다. 논리적 사고는요. 말 그대로 논리적이어야 되겠죠. 네. 전후 관계가 일치하고 문맥이 맞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앞뒤 연결이 돼야 되는 거겠죠. 아이디어를 평가하는 사고를 말한다. 밑도 끝도 없이 그런 결과물이 나왔다. 이런 생각을 했다가 아니라 뭐 때문에 이런 생각을 했고 그로 인해서 이런 결과물이 창출될 거야. 이런 결과가 나올 수 있을 거야. 좀 더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을 거야. 그런 내용을 본다라고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논리적 사고를 하기 위해 필요한 요소는요. 생각하는 습관, 그리고 상대의 논리의 구조와 구체적인 생각, 타인에 대한 이해와 설득입니다. 왜냐하면 논리적이려면요. 근본적으로 그걸 설명할 수 있는 기본 내용들이 있어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나와 있는 것처럼 당연히 그 논리가 어떻게 될지도 알고 있어야 되고 그게 이렇게 될 거다라는 걸 사람들한테 말하면서 설득도 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필요한 요소들이 나와 있다. 요 정도 꼭 알고 계시는 게 좋겠죠. 왜냐하면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이런 것들이 그냥 필요한 요소로 아닌 것은 하고 막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되게 치사하죠. 네. 그렇게 나오기 때문에 그런 것 정도 한번 읽어봐 주시고 넘어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논리적 사고를 개발하는 방법인데요. 당연히 저희가 봤을 때 총 2가지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네, 첫 번째가 이제 피라미드 구조 방법인데 하위의 사실이나 현상으로부터 상위 주장을 만들어 나가는 방법이다. 그러니까 밑에서부터 차곡차곡 쌓아서 최종 내용이 나온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그 다음 거는 눈앞에 있는 정보로부터 의미를 찾아내어서 가치 있는 정보로 이끌어내는 방법이 이렇게 2가지가 있다는 거 그냥 알고만 넘어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3번째로 비판적 사고입니다. 이제 비판적 사고와 논리적 사고를 조금 하다 보면 헷갈릴 수가 있는데요. 논리적은요, 자기의 주장을 설득하려고 하는 거고요.
비판적으로는요. 남이 한 주장을 저희가 뭐 깎아내리거나 그러는 게 아니라 논리 정연하게 그게 맞다 아니다를 얘기하자 그런 내용인데요. 저희가 이제 비판적과 논리적을 착각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조금 집중해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비판적 사고를 보시면 제기된 주장에 어떤 오류나 잘못이 있는지를 찾아내기 위하여 지엽적인 부분을 확대하여 문제로 삼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는 깎아내리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지식 정보를 바탕으로 합당한 근거의 기초를 두고 분석하고 평가하려고 한다. 조금 더 개선하기 위해서 저희가 비판하려고 하는 거지, 그게 틀렸다, 나쁘다, 안 좋다 이걸 얘기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는 거 확인 꼭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비판적 사고를 하기 위한 필요 요소는요. 지적 호기심, 객관성, 개방성, 융통성, 그리고 지적 회의성, 그리고 지적 정직성, 그리고 체계성, 지속성, 이런 식의 관점이 있다. 요거는 조금 그냥 넘어가 주셔도 될 것 같고요. 중요한 게 비판적과 아까 저희가 했던 논리적과의 차이점을 꼭 기억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문제 처리 능력입니다. 문제 처리 능력이라 하면 목표와 현상을 분석하고 이 분석 결과를 토대로 문제를 돌출하여 최적의 해결책을 찾아 실행평가하는 활동을 할 수 있는 능력이다. 결국엔 이제 문제를 주는 게 아니죠. 이상적인 방법을 찾아봐라고 했을 때 저희가 이런 문제가 있을 거니까 그런 문제를 어떻게 하면 최상의 결과가 나오도록 만들 수 있을까라고 하는 건데, 이거 같은 경우는요 이제 문제로 내기가 조금 애매합니다. 왜냐하면 어떤 문제점을 주고 어떻게 개선해야 될지를 물어보는 게 문제 내기가 훨씬 더 편하겠죠. 그런데 문제를 찾아서 그걸 너네가 해결해봐 라고 하기에는 저희가 이제 시험 체크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형태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문제가 나오기보다는 대부분 문제를 꼭 제시해줘서 해결 방안을 물어보는 형태, 좀 더 나은 결과를 물어보는 형태의 문제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래도 안 낼 수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해결 절차 같은 걸 많이 냅니다. 여기에 막 빈칸 해놓고 해결한 개발에 대한 내용은 뭐니?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고요. 여기 빈칸으로 이렇게 놔두고 여기에 들어갈 게 뭘까? 혹은 순서 맞추기 같은 형태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요. 요런 거 문제 해결 절차는 웬만하면 꼭 외우고 넘어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 문제 인식입니다. 문제가 왜 그런지 이제 파악을 해야 되겠죠. 해결해야 할 전체 문제를 파악하여 우선순위를 정하고요. 선정된 문제에 대한 목표를 명확하게 하는 단계이다. 지금 환경 분석과 주요 과제 돌출 그리고 과제 선정을 통해 수행된다 라고 했습니다. 요거 꼭 알고 계셔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환경 분석부터 저희가 과제 선정을 해서 나올 텐데요. 환경 분석 시 자주 사용되는 방법 3C 분석과 SWOT 분석인데요. 지금 이 두 개는요. 네, 시험에 초반에 엄청 많이 나왔습니다. 초반에 엄청 많이 나왔는데 요즘 들어서는 조금 하향 추세이긴 합니다. 하지만 또 언제 나올지 모르죠. 아예 안 나온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알고는 있어야 되는 유형의 문제고요. 그리고 3C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은요. 자사와 경쟁사, 고객의 3C가 나와서 그래 3C 분석이다 라고 볼 수 있겠고, 네, SWOT 분석 같은 경우는 기업 내부의 강점과 약점과 기회와 위협과 이 네 개를 분석하여 이 네 개의 섹터로 저희가 나누어서 각각의 형태의 내용을 보완하거나 조금 더 저희가 이렇게 치고 나갈 수 있는 형태의 내용을 생각하자라는 형태로 나오게 되겠고요. 그걸 아마 문제에서 많이 조금 보도록 할 것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문제 돌출이겠죠. 지금 앞서 저희가 한 게 문제를 인식했다면 당연히
어떻게 문제가 있는지를 뽑아내야 되겠죠. 그러므로 선정된 문제를 분석하여 해결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하는 단계. 결국 문제가 뭔지를 딱 파악하는 단계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중요한 단계입니다. 그래서 문제 구조 파악, 핵심 문제 선정을 통해 수행된다. 중요하겠죠? 그래서 로직 트리 방법이 있는데요. 문제의 원인을 깊이 파고들어 해결책을 구체화할 때 제한된 시간 속에 넓이와 깊이를 추가하는 데 도움이 되는 기술로 주요 과제를 나무 모양으로 분리해서 이렇게 메인이 있다면 여기서 가지치기 해가지고 이렇게 중요한 부분을 확인한다는 거겠죠. 그런 형태가 있다라고 알고 조금 넘어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 돌출에서는 확실하게 여기 부분은 꼭 외우고 넘어가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세 번째로 원인 분석인데요. 파악된 핵심 문제에 대한 분석을 통해 근본 원인을 돌출해내는 단계로 이슈 분석, 그리고 데이터 분석, 그리고 원인 파악을 통해 수행이 된다. 지금 제가 자꾸 여기 부분을 중요시 하는 이유가 이런 게 시험에 나오기 때문에 이거 순서를 물어보는 형태가 막 나옵니다. 되게 뭔가 간단하면서도 헷갈리게끔 나오기 때문에요. 여기 있는 원인 분석 중에서 여기 있는 형태가 어떻게 나올 수 있구나 라는 부분 꼭 확인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네 번째가 해결한 개발인데요. 문제로부터 돌출된 근본 원인을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최적의 해결 방향을 수립하는 단계이다. 해결한 돌출, 그리고 해결한 평가 및 최적한 선정 이렇게 볼 수가 있어서 당연히 얘도 여기 부분이 해결한 개발이 어떻게 될 거냐라는 거 순서를 꼭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당연히 해결안을 개발했으면 저희가 실행 및 평가를 해야겠죠. 그걸 실행해보고 그 실행이 저희가 생각했던 것만큼 효과가 나왔는지 판단해 봐야겠죠. 해결안 개발을 통해 만들어진 실행 계획을 실제 상황에 적용하는 활동으로서 당초 장애가 되는 문제의 원인들이 이 해결안을 통해서 제거가 되거나 없어졌는지 좀 해결이 됐는지를 판단, 평가하는 거다. 실행 계획을 수립하고요. 했던 걸 이제 실행을 해봐야겠죠. 그리고 난 후 사후 관리를 통해 수행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있는 내용도 계획 수립, 실행, 사후 관리 부분이 중요한 포인트이기 때문에요. 꼭 알고 넘어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론은 여기까지인데요. 이론이라고 해봐야 뭐 그렇게 크게 많이 있는 건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한번 읽어보시고 요런 게 용어로 나오기 때문에 그런 용어를 한번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문제 같은 경우는 상황 제시형이 많기 때문에 그 상황 제시가 어떻게 하면 조금 더 나아질지는 이제 문제 해결 같이 문제를 풀어보면서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들으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